이제 그 여당 전당대회가 그 점입 가경으로 가는 모양새고 이제 차량 피습 의혹까지 사건까지 벌어지고 또 여기서 또 등장한 게 신천지예요. 이 김민석 후보가 이 신천지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 준비했거든요. 보시고 가시죠. 제가 계엄을 처음에 경고할 때 다들 정신 나갔다 뭔 소리냐 이랬잖아요. 네네네. 저는 신천지 문제도 아주 구체적이고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천지라는 게 어떤 비유법이 아니라 그냥 아닙니다. 고유 명사로서의 신천지. 비유법이 아니라 실체법입니다. 뭐 적절한 시기에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3자가 명시적, 묵시적, 암묵적으로 사실상의 연합으로 형성돼서 핵심 배후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결국은 현재 민주당의 정상적인 진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제 그 합동연설회에서도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대목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이게 반명과 분열주의는 알겠는데 신천지도 각각은 알겠는데 이 3자의 비밀 연합은 또 뭐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저는 뭐 했는데. 반명 분열주의는 예. 어떤 행위를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신천지는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그랬죠. 뭐 당원 가입하고 네. 그게 수사의 대상도 되고 법적으로 문제도 됐잖아요. 그건 알겠는데 민주당 그 언저리에서 신천지가 거론됐던 건 2021년도 대선 경선 때 갑자기 이낙연 후보가 열세를 딛고서 서울에서 대승을 해요. 이거 뭐지? 이래가지고 그 의혹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난 건 없습니다. 의혹만 네. 제기가 됐어요. 네. 근데 김민석 총리가 얘기하는 게 비유법이 아니고 실체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뭔가 근거도 있다는 있다. 거잖아요. 네. 근거가. 그리고 차차 밝히겠다고 하는데 만약 근거가 있는 사실이라면 밝혀져야 되죠. 심각한 문제예요. 네. 신천지가 그동안에는 국민의힘 언저리에서 네. 뭔가 이게 또아리를 틀고서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정당에 투입하려고 뭐 행위를 했다는 건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게 민주당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도 밝힐 책임이 있고 네. 저게 의혹이 사실이라면은 이건 좀 심각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그 3자의 비밀 연합이라고까지 얘기를 네. 했습니다. 이거 약간 프리메이슨 같은 얘기인데 어. 그게 뭐냐 그러면은 네. 그 비밀 연합이라는 게 예. 글쎄 뭐 김민석 총리가 그냥 실없는 얘기를 네. 실체 없는 의혹 부풀리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신천지가 깊게 개입을 해서 반명과 분열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뭔가 그러니까요.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 그러면 네.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도. 네. 저는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사실 비유로 놓고 볼 때 사실 신천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랑은 악연이 있거든요. 왜냐면 당시에 뭐 그 소위 말하는 압수수색도 하고 또 행정적인 조치들을 다 이재명 지사 시절에 했기 때문에 그때 이만희 씨가 막 이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막 박근혜 시계도 보이고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힘은 도울만 하죠. 신천지가. 왜냐면 적대적인 관계니까.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반명 그룹이 있다면 거긴 도울만 하죠.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의 그 작업범위라는 게 저는 굉장히 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만 빼고 나머지 네. 여긴 작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고 그 네. 과거 서사를 놓고 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2021년도에 국민의힘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통일교 네, 신천지 네. 때문에. 네. 그때 이준석 대표가 이거 이제 밝혀져야 됩니다. 아직 의혹 단계인데 그때 1,000원짜리 당원 제도를 만들어요. 당원 납부 제도, 당비 납부 당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원래 3달 동안 돈을 내야 3,000원을 내야 한 표를 행사하는데 네. 다 열 테니까 1,000원만 내. 그래서 네. 투표권 다 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정청래 대표도 1인 1표제에 저렇게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1인 1표제라는 게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당원 주권주의가 아니라 김어준 주권주의를 하려고 이러는구나 라고 네.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오늘 김민석 후보님 이야기를 듣고 보면 김민석 그 총리님 얘기에 따르더라도 김어준 주권주의에 더하기 이거 신천지가 개입할 수 있는 공간도 더 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당원들의 가치가 이제는 20배가 대의원이 없어지니까 당원들의 그 표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천지까지 예상은 안 했지만 이거 1인 1표 그냥 무턱대고 열면 안 된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게 실체적인 것들이 증거가 나올지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아까 그 이낙연 후보의 사례도 그렇고 신천지가 작업할 동기 유인도 분명히 있고
또 그런 당비 납부 제도 내지는 이 1인 1표제라는 게 맥락은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충분히 그런 유혹에 빠져나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좀 드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송영길 후보도 좀 가세하는 모양새인데 이제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하고 만나서 이제 식사한 사진을 올리면서 그 2021년에 신천지에 개입이 없었다면 이게 대선 후보가 됐을 것이다. 그 당시에 대선 후에 교주 이만희 씨, 그러니까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만나서 그러니까 홍 전 시장이 들은 그 충격적인 얘기를 본인이 오늘 들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 공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송영길 후보도 이 신천지 의혹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생각을 했으면 굳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사전 예고까지는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 쪽의 신천지 개입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시기도 특정되고 방식도 특정되고 이게 다 특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은 어떤 개연성, 네. 어떤 가능성 이 정도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2021년 대선 경선 때 이낙연 후보가 갑자기 서울 경선에서 대승한 것도 이상하다. 지금까지 경선 흐름으로 보면 이럴 수가 없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튀느냐. 그리고 그 뒤로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튄 배경이 혹여 그것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밝히지는 못했어요. 때문에 저게 이제 가능성이나 개연성 말고 네. 실체가 있다는 거는 훨씬 더 구체적인 어떤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구체적인 근거가 있고. 그 캠프에서도 기자들 질문 엄청 많이 받았나 봐요. 아니 신천지 그러니까 관련해서. 그게 저는 네. 있다면 밝혀야 되는 거고 이게 단지 음모론이 아니고 실제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아, 신천지가 정치 영역에 개입해가지고 이게 네. 국민의힘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 전방위적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건 용인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김민석 후보가 이제 얘기를 조금씩 더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신천지 특검이 올해 초에 신천지 특검이 진행 안 된 점 같은 것들 이런 거 짚어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의문인 점은 되게 많고요. 저는 근본적인 의문은 왜 당에서 경선하고 이러는데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그 김보미 후보도 그 비슷한 네.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내 돈 내고 경선에다 참여해서 당사자 부담으로 해서 다 한 건데도 내가 몇 표 얻었는지를 몰라요. 아니 저는 지역마다 기준도 다르고 공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네. 공천이 이렇구나 지방의회 공천이 그래서 그 아니 김보미 깜깜이잖아요 후보 얘기 그냥. 듣고 네. 거기다가 선관위가 원래는 정당 업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거든요. 네. 선관위 지금 엉망인 거 보세요. 그럼 저 엉망인 선관위가 투표 용지도 계산을 못 해가지고 지금 2사단을 만들었는데 그 행정 능력 가지고 정당 관리 감독이 됐을까요? 거기다가 정치인들은 원래 또 선관위에 대해서는 서로 약간 그 악어와 악어새 같은 묘한 관계성이 좀 있어서 서로의 어떤 그 부정과 비리들은 좀 암묵적으로 봐주는지 이런 게 대한민국 그동안 정당 정치의 그 허약한 네.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 뭐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라고 이제 김민석 후보가 딱 특정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실체가 나오면 어느 정도 전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안 그래도 오늘 김민석 후보께서 그 유튜브에다가 네. 글을 올렸는데 이거는 뭐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네. 국민의힘이나 같이 해서 전수조사나 여러 가지 뭐 선관 협조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발본색원 하자. 네. 저는 국민들이 다 이거는 박수 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은 정말 무겁게 좀 인식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니, 김민석 후보가 뭐 국민의힘이나 선관위까지 어쨌든 협력해서 발본색원하자고 얘기한 게 신천지만은 아니고 이중당적, 네, 네, 유령당원 그렇죠. 중. 네. 근데 이제 이중당적이나 유령당원은 신천지 이전에 있었던 현상이에요. 신천지는 비교적 최근 현상이고 그리고 지역에서 저희도 선거하고 하다 보면 다 보여요 눈에. 그리고 지역에서 각 후보들이 그 경선 앞두고 네. 총선이나 지방선거 네. 앞두고 당원들 긁어모으잖아요. 네. 이제 당원들 결정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중당적자 엄청 나와요. 특히 이제 막 품앗이 하듯이 네. 아는 사람이 좀 해달라 그러면 써주고 아, 1,000원짜리 네네, 그렇죠. 당원이니까 몇 달만 해줘. 지역은 진짜 몇 많을 달만 해줘 거예요.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네. 부조리죠, 부조리.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사이에 이중당적자도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서로 간의 적대감을 보면 이중당적이라는 거는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엄청 많아요. 지역에선 그럴 것 같아 진짜. 근데 이게 이제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처벌 네. 조항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나 대부분 대납이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던 거고 혹여 공직 후보에
했는데 공직선거에 후보로 나왔고 당선이 됐는데 이중당적인 게 밝혀져 그래서 당선 취소된 사례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 정치 개혁을 위해서 이 드러낼 건 드러내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선거 전에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네. 그럼 선거 못 치러요. 이거 찍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이번 전대요? 그러니까 전대 끝나고 나서 그렇죠. 전대 끝나고 나서 본인이 네. 당대표 되면 당- 하겠다. 그렇죠. 근데 이 얘기인 거고 그 얘기하고 신천지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신천지 문제가 정말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민주당 언저리에 개입이 돼 있다면 전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밝혀야 될 일이지. 근데 이제 요 신천지 특히 이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삼자 비밀연합 이 세 가지 이렇게 엮어서 이제 김민석 후보가 메시지를 내니까 이제 기사가 그런 기사가 나와요. 이제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건가? 정청래 후보한테 뭐 그런 의혹이 있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기사가 나오니까 그 기사를 이제 정청래 후보가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어서 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다. 나 이거 나한테 이런 네거티브 근거 없는 공세를 하면 걸리면 저 족족 다 법적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네. 저렇게 오바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아니 이중당적 문제나 유령당원이나 신천지 개인 문제 정청래 후보도 본인이 연루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럼 김민석 후보의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의 메시지를 내는 게 맞지. 뭐 이거 가지고 나 엮으면 뭐 가짜 뉴스로 뭐 처벌할 거다. 이거 좀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정청래 후보는 뭐 0점이 지금 잘 안 맞고 있다 여러 가지로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논란에 이제 유심